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대단한 이민 범죄자와 범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벽 쌓는 비용을 민주당이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설에 멕시코 벽 쌓기로 두려움 퍼뜨리기를 중단하고 연방정부 폐쇄부터 풀어야 한다고 반격 연설을 했습니다. 팍스뉴스를 포함한 모든 언론은 대통령이 길지 않은 대국민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팩트체크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한약 제조 공장을 방문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 제약업계 발전 포부에 대한 실천 과정이며 워싱턴과 서울이 아니라도 경제 파트너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법무부 부장관이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보수가 진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는 진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뉴욕 시장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모든 뉴욕 시민의 의료 치료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뉴욕의 드라마 전문 서점이 이달 말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돈 없었을 때 그 서점에서 책을 읽었고 지금은 뮤지컬 해밀턴을 만든 린 마뉴엘 미란다 씨가 시작해 서점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을 제가 쓰면서도 사실은 뉴스 준비할 때 헤드라인을 가장 마지막에 쓰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그 마음이 급하니까 가장 잘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헤드라인일 때도 있어요. 물론 그 다른 부분을 오늘의 미국 1시간을 진행하면서 제가 전부 원고를 쓰지는 못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1년, 2년 안에 제 팔목이 많이 아프다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키워드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을 아는 부분이니까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헤드라인의 경우는 읽는 거니까요. 제대로 안 적으면은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못 적었네요. 뉴욕 시장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모든 뉴욕 시민의 의료 치료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뉴욕 시장이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인간적인 사람이지만 본인은 와이시지만 그 블랙 그 와이프와 함께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장 자신이 돈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뉴욕시가 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취임 연설을 한 게빈 뉴섬 신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적으로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19살까지 이제 그 주정부의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26살까지 그것도 나이를 올리고 전 주민이 돈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안 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뉴욕시는 시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경우 뭐 지금 한 50만 명 이상이 아마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세 번째 섹션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뭐 늘 어디를 갈 때 공군기 타기 전에 뭐 급작스럽게 한두 마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가 체력도 좋고 하니까요. 한 1시간 이상을 서서 그것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기자들보다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하죠. 그런데 어제의 이 그 대국민 연설은 처음이었어요. 집무실에서. 이런 연설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임 대통령을 보자면 버락 오바마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국정연설, 아니, 대국민 연설을 한다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조지 부시의 아들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을 잡았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어제 대국민 연설이라고 해서 저도 무슨 얘기를 할까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연설이 의외로 굉장히 짧았어요. 10분? 물론 뭐 더 짧을 때도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습니다 하고 그때는 뭐 몇 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분밖에 안 됐고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지금 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이 많이 무너져서 뭐 범죄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곳으로 범죄와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2,000마일 되는데 장벽을 쌓아야지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그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군인의 손을 빌어서 벽을 쌓을 수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하던데 어제는 이 비상 긴급사태, 국가 긴급사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다시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대변인이 이 옵션은 아직도 살아있다. 대통령도 최종 옵션으로 하겠죠.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금 상원 의원들도 이건 아니다. 지금 따로따로 해서 연방정부부터 문을 열어야지 하면서 민주당의 연방정부를 폐쇄해야지 된다 하는 안에 그 찬성을 한 의원들도 있었고 상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4명 정도가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팍스뉴스의 그 법률 분석가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 일로 선포를 하면은 그게 무슨 대통령이냐 민주주의 사회의 프린스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급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것 이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요. 사실은 원래 어제 그 대통령이 이 같은 그 대국민 연설도 하기를 원치 않았대요. 오늘 아침에 그 엑시오스가 보도하는 것 보니까 월요일에 이제 몇몇 앵커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나 이 일 가지고 대국민 연설 하고 싶지 않은데 켈리안 코네이처럼 이 선임 자문 등이 해야지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한다. 대통령이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말을 100% 안 듣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게 됐다는 건데 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심장, 그 하트와 소울, 영혼의 기로에 서 있다. 정말 그 크라이시스다.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국민 연설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공화당의 의회 정치인들에게 하는 그 얘기인 것 같다라고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벽 쌓기에 대해서 밀어붙일 것이고 연방정부 폐쇄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나를 향해서 뭉쳐야지 민주당 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의 연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방정부 문 닫아서 지금 수십만 명이 일하면서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초지일관 그 벽 쌓는 비용을 민주당이 그 승인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대통령이 어제도 강조한 것은 굉장히 많은 범죄자와 범죄가 멕시코와 미국 그 남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것을 막아야지 된다. 벽을 쌓아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00,000 assaults, 30,000 sex crimes, and 4,000 violent killings. Over the years, thousands of Americans have been brutally killed by those who illegally entered our country, and thousands more lives will be lost if we don't act right. 계속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벽을 쌓지 않으면 그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그 국경을 넘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숨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였고 대통령의 10분 연설이 끝나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과 척 슈머가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낸시 펠로시가 먼저 척 슈머가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이 많고 사실은
민주당도 국경 안전을 지키는 것을 원한다. 다만 그 현대적으로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무슨 길 같은 것을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제대로 구축하고 테크놀로지를 좀 활성화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마약 같은 건 다 그런 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펀드도 만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성과 아이들이 그 국가에서 생명이 위협이 돼서 난민 신청으로 하려고 오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위협은 아니다라고 The 말합니다. fact is, we all agree we need to secure our borders while honoring our values. We can build the infrastructure and roads at our ports of entry. We can install new technology to scan cars and trucks for drugs coming into our nation. We can hire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과 아주 친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항상 본인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아무튼 묘한 사람이에요.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션 해니티 팍스의 그리고 또 팍스의 또 다른 사람이 루답스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에게 이거 벽쌓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팍스의 진행자들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단기간 이 예산안을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연방정부 폐쇄까지 하지 않도록 그런데 션 해니티와 루답스가 방송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얘기를 해서 당신 이거 안 지키면은 2020년도에 재선 힘들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린지 그레이엄이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션 해니티가 린지 그레이엄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연설 끝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전부 팩트 체크를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대통령이 지금 조작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서 가장 대통령스러웠고 모든 게 진실이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Would you say this is manufactured? It couldn't be more real to them. This is the most presidential I've seen President Trump. It was compelling and everything he said was true. About 30%. 네. everything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팍스에서도 팍스의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민주당이 반격 연설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폭력 범죄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그런 자료를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서류 미비자가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낮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마약이 이렇게 멕시코 국경에서 들어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디어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오는데 이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약은 거의 국경이라고 하면은 순찰대가 있는 그곳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트럭에 싣고 오고 항구들을 통해서 오고 헤로인 같은 것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멕시코와 미국 남쪽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또 벽 세우는 것도 멕시코와 무역으로 돈 벌어서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멕시코와의 이 두 번째의 납다 같은 것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은 거고요. 이렇게 조목조목 팍스의 앵커 셰프 스미스가 대통령의 말이 틀린 말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Trump speaking from the Oval Office. In a short time, there will be a response from the Democrats. He made a number of claims there, speaking specifically about murder rates among those who are undocumented immigrants. The government statistics show that there is less violent crime by the undocumented immigrant population than by the general population. 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돼서 맥시멈으로 올려도 작네요.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런 점이고 그리고 이제 법집행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법집행관들이 멕시코에 벽 쌓는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셰프 스미스는 법 집행관들 가운데서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 없고 요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크리스 월러스요. 역시 그 팍스의 앵커죠. 이 팍스의 앵커가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연설에서 민주당에게 얘기한 것은 영화를 보면 갓파더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는데 오늘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도저히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을 했다라고 In 말합니다. the movie The Godfather, they talk about making an offer that you can't refuse. The president tonight was making an offer the Democrats can't accept. One thing he talked about was the 네, 이제 결국은 오늘 그 대통령이 의회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벽을 쌓는 것은 한 41% 정도는 지지를 하는데 이 41%의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코어 공화당이 많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 인기가 없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의 조사든가요. 그런데요. 그리고 연방 정부가 그 폐쇄된 데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공화당의 리자 머콜스키, 알래스카, 또 수잔 콜린스 메인, 또 콜로라도의 코리 가드너 이런 사람들이 어제 이제 민주당이 연방 정부 그 폐쇄부터 풀자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에서요. 상원에서도 이런 그 공화당 의원들이 따로 구분을 해야지 된다. 벽은 벽이고 연방 정부 폐쇄부터 풀어야지 된다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제 이후에 어떤 일로 어떻게 문제를 풀지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 있는 거고요. 오늘 의회 방문한 뒤에 내일 목요일에 국경을 방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미국 공무원들이 생활인들이잖아요. 2주일 넘게 이제 봉급 받을 때가 됐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첵 투 페이첵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통이 커지는 거죠. 잠시 뒤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열차를 타고요.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널리스트나 매체에서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인이나 사실은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자주 주체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중국을 방문했어요. 급할 때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베이징에 있는 각 그 매체의 특파원들, 전문가들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중국 방문을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전해드렸었던 것보다 특별히 그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의 그 시니어 프로듀서 베이징에 있는 그 스티븐 지앙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It could still count on China, its traditional communist ally next door, to provide it with an economic and political lifeline. So basically, he's trying to increase his leverage ahead of this potential second meeting with Donald Trump. Now, coincidentally, of course, this visit also came when U.S. and Chinese trade negotiators were in town. 북한과 중국이 다 왜 이 시기를 택했는가 하는 것. 중국으로서는 어제 이제 연장해서까지 다 일단의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끝냈잖아요. 그 시기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워싱턴 아니라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의 경우는 중국도 그렇고 외무상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에 보니까 트위터에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2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협상을 해야지 되는데 중국이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조적인 개혁이요. 그게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등등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 이런 부분은 좀 협상하기가 힘들고 1월 말에 다시 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방위원장이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요. 예전에는 루퍼트 머덕이 소유주였는데 사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 알리바바가 이 신문을 갖고 있는데 워낙에 아주 뭐 전통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좀 신빙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이제 그 경제구역을 그 방문을 했는데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경제구역을 방문했었을 때 그 신년사에서 이제 북한 부분을 보면은 지난해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북한의 업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데 특히 이제 제약업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한약재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한약재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그리고 이제 런치도 베이징에 있는 호텔에서 먹기로 했는데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경제 기술 개발 구역을 그 베이징 그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그런 쪽을 그것도 이제 중국은 그 경제 무슨 테크놀로지 개발 구역이 다 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곳을 봤다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사이가 이렇게 좋아 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적인 동맹이 우리는 있어. 경제 제재를 만약에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중국으로 가까이 가서 붙어볼까? 뭐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네요. 이번에 방문한 그 한약재를 만드는 텅렌탕이라는 데가 166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병진 정책에서 경제를 가속화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한국에도 그동안 계속 뭐 미국 눈치를 그렇게 보냐. 우리끼리 하지 하고 강조를 했는데 한국으로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해서 이번에 그 한약재 공장에 가서는 북한으로서는 그 인삼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겠다 했는데 신년사에서 이번에 경제에 대해서 38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세어봤군요. 그에 비해서 1년 전에는 경제, 이코노미라는 그 단어를 21번 썼대요. 거의 지금 이번에 2배를 썼으니까 그만큼 문제는 경제야. 인게 북한에서도 통하는 것이고요. 해서 워싱턴에 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분 서울까지도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는다 할 때 우리는 중국이 있어. 중국도 잠잠했지만 역시 그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 혼자가 아니라 중국이 중요한 그 플레이어지 하는 것을 보여줬다 하는 게 이제 지금 그 홍콩에서 발행되는 그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의 지적이었고요. 앞서 제가 한국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에서 그 미디어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 그 2019년도에 결국 답방하지 않았잖아요. 김정은 그 위원장이 4번째 지금 지난해 3번 갔고 그 중국을 그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에는 항상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게 뭐 꼭 대한민국 수립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제 식민 기간이라던가 그 전에 조선, 고려, 신라, 통일 신라 고구려까지 올라갈 때 항상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옆에 나라 사람들 옷을 붙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도 사실 그 판문점을 방문을 하고 급할 때는 판문점으로 내려오고 또 그다음에 또다시 비밀리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SOS 치고 만나고 했잖아요. 그 북한의 그 생존을 위해서 급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는 얼마나 합니까? 하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막혀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이럴 때는 또 그 북한을 가잖아요.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형님이 있어. 내 뒤에 큰형님이 있어. 중국이 있어. 그러면서
중국과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지렛대로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아니래도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봐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도 좋고 같은 민족끼리도 좋고 평화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뭐 필요한 때는 왔다가 또 더 중요하게 필요할 때는 중국에 가서 쫙 달라붙는 것을 볼 때는 한국도 한국대로 뭔가를 쫙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으로 2번이나 내려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어찌 보면은 구걸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도 가능할 정도로 쫙 달라붙었었잖아요. 어머 여기 건너시죠 하고. 그런데 지금 불과 1년이 안 된 사이에 이렇게 한국이 많은 것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 쫙 중국 쪽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었을 때 지금 김정은처럼 대접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좀 수립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과 아주 돈으로도 신뢰로도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것을 굉장히 천천히인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다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중국과도 중국이 이렇게 또 북한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줄타기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치사해요. 줄타기가 아니라 이럴 때 북한의 모습도 봤잖아요. 답방 안 하고 가는 것. 그러니까 잘 손해보지 않는 외교를 해야지 된다. 북한에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지 된다. 큰형님이라고 생각은 북한은 중국을 큰형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런 측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보다는 본인들의 당파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이해관계를 더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때에 북한의 모습이 이렇게 왔지. 그러니까 이거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단속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정말로 애국자인 거죠. 그런 느낌을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물러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도 좀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드 라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지금까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를 했었고, 제프 세션스가 해고되기 전에도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만나고 등등 했었던 것을 숨겼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는 스스로 빠졌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미워하다 결국은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해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장관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동안 그 이후에 계속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하도 불안하게 일을 하니까 내가 녹음을 해서라도 헌법 몇 조를 들어서 대통령을 도중 하차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직 해고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다시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임하겠다고 하고, 대신에 지금 대행이 있고
또 그 특별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윌리엄 바라는 사람이 지명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법무장관으로 인준을 받으면 나는 물러나겠다. 부장관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팩트 체크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눈에 띄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또 예전에 그 멕시코와의 그 벽 쌓는 것을 그렇게 지지해 놓고는 왜 이제 와서는 그걸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 얼마나 위선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어제도 그 얘기 했었어요. 살짝 민주당도 벽 쌓기 다 했었다. 근데 사실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멕시코 그 벽이 그 한 1954마일, 2000마일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 안전한 그 펜스 법이라고 해서 Secure 그 Fence Act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이민 문제, 국경 문제 같은 것은 항상 거론되는 것이니까 이 척 슈머와 함께 거의 뭐 한 그 20-30명 정도의 민주당도 한 700마일 정도의 지금처럼 그 시멘트가 아니라요. 안 보이는 높은 장벽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좀 보이는 그런 그 펜스를 울타리를 짓는 것, 월이 아니라 펜스요. 짓는 것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 찬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그 벽을 짓는다는, 월을 짓는다는 것에 찬성했었던 적은 없죠. 그 당시에는 그게 다 보이는 이렇게 하는 울타리를 짓자 했었을 땐 부분적으로 그거는 정말 미국의 국경을 그 수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것을 뭔가를 가져왔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뉴욕의 시장이 MSNBC와 인터뷰에서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포괄적인 헬스케어를 뉴욕에서 하겠다. 이게 시에서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을 못 드는 사람, 서류 미비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서류 미비자가 많죠.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이민자들에게도 관대하고 하니까 이것은 미국의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다 대대로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 3대, 4대째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랑 도시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골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고 도시라던가 캘리포니아처럼 도시 중간에 뭐 농토도 있고 하는 곳은 또 다른 게스트 워커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니까 정책이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뉴욕에서 이 시장이 언다큐멘티드까지 서류 미비자까지 모두 이렇게 그 건강보험, 건강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건강보험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헬스 인슈런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지금 50만 명 이상이 되는 미국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없어서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아프면은 미국에서 사람 죽어라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번에 그 멕시코에서 어린아이와 엄마를 떼어놓고 해서 아빠도 떼놓고 해서 10년 넘어 만에 그렇게 난민 신청을 하려고 온 어린아이들이 2명이나 처음으로 숨진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돈 없으면 그 이머전시로 가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머전시, ER룸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고 그때는 투 레이시니까 그러느니 우리가 이제 이런 건강 치료 비용을 시정부에서 들겠다. 대신에 세금을 추가로 걷진 않겠다. 충분히 지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서류 미비 뉴요커들이 한 3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60만 명 정도가 뉴욕 인구 가운데서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해서 일단 뭐 전화만 걸면 된대요. 311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그 시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분야의 의사들이 이제 다 도울 것이고 여름에 브롱스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용이 뭐 적어도 1억 달러 정도는 든다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다. MSNBC의 이 뉴욕의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블라지오 시장이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얘기를 해서
캘리포니아주와 조금 뭐 비슷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뉴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이나 이 뉴스를 들었는데 참 아름답게 들었어요. 지금은 그 메리 포핀스 선전 많이 하고 있던데 그 메리 포핀스도 그렇고 해밀턴도 그렇고 린 마뉴엘 그 미란다 작곡가이기도 하고 가수고 배우고 하죠 뮤지컬.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뉴욕에 그 드라마 북 샵이라고 해서 드라마 이런 관련 책을 많이 파는 그런 서점인데 100년이 넘었대요. 이달 말에 원래 문을 닫기로 했는데 본인이 돈 없었을 때 어렸을 때 이 북샵에 가서 책을 읽었대요. 책을 읽고 테이블도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를 쓰고 음악도 작곡하고 했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또 뉴욕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곳이라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역시 그 해밀턴의 뭐 그 디렉터요. 그 토마스 카일이라든가 아니면 프로듀서 돈 된 사람 제프리 셀러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결국은 이 북샵 100년도 넘은 곳이 문을 닫지 않도록 뉴욕에서 이제 이 북샵도 사실은 2011년도에 토니상에서 명예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뉴욕에서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트랜스크립 같은 것도 그곳에서 팔고 뭐 여러 가지 관련 책도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명예 그 공로상 같은 것도 받았는데 완전히 뭐 배우들이나 뭐 작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Theater and Film 그런 그 북스토어입니다. 해서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문 닫으려고 했었던 것을 이렇게 구했다는 그 얘기가 되고요. 왜 얼마 전에 제가 그 선배하고 같이 그 LA 그 필하모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선배가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렸을 때 그 세광 세광 생각나시죠? 일반 책들도 많이 음악에 관한 책 만들었으니까 그 세광의 악보 그것을 구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하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서점에서 뭐 이런 그런 추억 그런데 문 닫으면 안 되지 해서 결국은 문 안 닫게 됐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미란다 씨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6년도에도 이 북스토어가 파이프가 꽁꽁 뉴욕이니까 추워서 얼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뭐 책도 물에 젖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도 이 서점을 도와줘야지 된다 해서 했더니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점을 도와주고 가서 책도 사고 하니까 새로운 그 스텝을 하이어했을 그럴 정도였대요. 그 메일 오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랬던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추억이 섞인 그런 마음들로 드라마 북샵은 문을 안 닫게 됐다. 이것도 이제 어나더 미국의 스토리인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 땅은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그 넓고요. 진보적인 사람보다 보수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그 조사를 보면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나는 보수다 35%, 나는 진보다 26%, 그리고 35%가 나는 중도예요 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 26%라는 진보, 보수보다 9%가 작죠? 이 진보 가운데서 민주당에서 나는 정말 그러니까 조금 확실하게 난 진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아직까지도 숫자상으로는, 이 보수가 많지만, 민주당에서, 나는 중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보야.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점진주의가 아니라 중도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극과 극이 조금 갈린다는 이런 얘기인데 온라인이나 케이블이나 이런 뉴스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보도도 있고 특히 몇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슈가 진보하면은 진보라고 얘기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민개혁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가 좀 전에 뉴욕 시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Medicare for all.
이게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 무슨 콜테스죠? 중간에 뭐 있는데요. 아무튼 잊었어요. 이름이 하도 길어서 그 29살의 그 뉴욕이 지역구인 새로 당선된 초선 연방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이 메디케어 for all을 얘기하잖아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이 그 부자인 미국이 어떻게 에콰도르보다도 그 건강보험이 그 정도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나는 짐보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뭐 변화는 자연스러운 그 시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 변화는요. 이것을 만약에 프린트아웃 하면 한 20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뭐 그림이 반, 기사가 반 정도인데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것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섹스 인형을 실제의 여성보다 좋아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편안하니까. 뭐 해줘야 되는 것도 없고 내 맘대로 하고 나에게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봇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